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문해력, 도서관 이용, 책 이야기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책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 받은 질문 중에 저도 좀 고민됐던 내용이 있어서 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위한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아이들 책 중에 전래동화 있잖아요. 그거 권선징악 너무 그래서 나쁜 사람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그걸 아이한테 알려주기도 싫고 읽어주기도 싫거든요. 그래도 전래동화 꼭 읽어줘야 할까요? 좀 정답이 있다고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라 오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 선생님, 사실 책 선택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선생님은 권선징악, 내용이 강한 전래동화 읽어주기 싫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전제는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엄마 의견으로 이 책은 좋다, 저 책은 나쁘다 이렇게 선별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기본인데,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몇 살인지 또 아이가 또 전래동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집에 있는 걸 아이가 발견하고 읽어달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에 있는 책이건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이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는 책이건 아이가 원하는 건 함께 봐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 전래동화는 좀 불편하신지, 뭐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주제이긴 한데 다른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불편하신 건지 어머니가 좀 깊게 얘기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전래동화에도 버전이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손에 들려있는 저 책의 버전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아이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전래동화는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전래동화가 권선징악이라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서 뭐 벌을 받거나 죽음을 맞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해하기에 무서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때 엄마 아빠의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서 표현이 돼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난 이 내용이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설명하기가 더 어려우시겠죠. 이제 물론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제 해악이나 풍자 이렇게 된 전래동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 영유아들에게는 그림이나 내용이 좀 무서울 수 있어서 저도 교사로 일할 때는 뭐 유치반 아이들, 6살 반 아이들 반에서는 전래동화를 이제 소개해주고 준비해 주었지만 사실 영화반에서는 전래동화를 소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한 5, 6살 정도가 되면 뭐 힘세고 좀 무섭기도 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동화들, 또 권선징악이 분명한 동화들에 관심을 보이고 읽어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부모님의 고민도 없을 텐데 왜 아이들은 이런 스토리의 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예를 들면 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 책 아시죠? 그걸 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을이 되면 한 번쯤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한복도 차려입고 역할도 나눠 맡고 그래서 동극이란 거를 해봐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그거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해와 달이 나와요. 낮에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떠 있잖아요. 어릴 적 하늘에 있는 해, 달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기억 나시나요? 해는 왜 없어진대? 어디로 간대? 달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밤에 나온대? 뭐 이런 이야기들요. 누군가가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오누이, 오빠, 동생, 그리고 엄마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호랑이 나와요.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가 하고 위협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힘센 동물에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공룡이 되기도 하고 힘이 아주 센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서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외국에 있는 동화책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거기도 힘이 센 늑대가 나오죠. 막 집을 다 후 불어버린다거나 이런 요소들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의 요소예요. 그런데 또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연령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한 6, 7살쯤 되면 이야기의 어떤 흐름, 스토리의 전개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좋아해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려져 있는 동화에는 전래동화에는 그 사건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일련의 구조가 좀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에 쏙 빠져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또 궁금해하는 내가 궁금한 해, 달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무서운 호랑이, 어흥 이렇게 뛰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말에는 엄마를 다시 만나는 이런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사실 잘 찾긴 어렵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저도 장화홍련이나 이런 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헨젤과 그레텔도 사실 미화되어서 그렇지 원래의 원작에는 굉장히 잔인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아이들이 권선징악이 분명하고 힘센 등장인물들이 있는 동화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들이라면 아이의 책 선택을 존중해 줘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너무 세게 권선징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싫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을 다 없애버리기는 싫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방법으로 내용을 바꿔서 읽어주겠다. 또 이런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오 선생님 이런 부모님 만난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책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가 일단 결론인데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런 권선징악 주제, 특히 벌 받고 죽고 막 이런 결말들이 불편하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도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이 왜 이런 또 이야기에 빠져드냐. 세상의 규범을 알아가면서 자꾸 어떤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죠?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죠? 엄마, 이거는 착한 거죠? 뭐 이런 질문들 가끔 하는데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그렇게 나한테 절대적인 엄마 아빠의 규범, 그 엄마 아빠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 가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엄마 아빠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자꾸 그런 질문도 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구분해 가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세상에 절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없어. 아니면 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죄를 미워해야지. 라던가 뭐 이런 모호한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건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을 발달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일을 좀 포용하라고 가르치고 싶지만 그거는 책을 보면서 내가 책 내용을 바꿔서 말해주면서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이들 주변에 그 아이 실제 친구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반응 그게 가장 절대적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확실한 전래동화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는 있다는 거 충분히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동화를 많이 봤다고 해서 막 호랑이를 진짜 때려 죽인다거나 뭐 나쁜 사람은 막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뭐 이런 걸 배워서 행여라도 아이가 공격적이 되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만 한 가지 이 시기 아이들이 아직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분화되고 있는 걸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감정선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비유를 좀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린 묘목을 땅에 심었을 때 가지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계속 자라면서 여기서 계속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감정이 그렇게 분화돼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배고프고 덥고 춥고 이것만 알았다가 점점 기쁘고 화나고
무섭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그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시기가 되면 또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는 게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집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것들 있죠. 괴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막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 죽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진짜로 웃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으면 좀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한다. 만약에 이러시다면 좀 살짝 좀 순화시켜서 미화시켜서 읽어주시는 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어주실 때 그 내용을 내가 막 마음대로 바꿔서 엄마 생각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오 선생님 의견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왜 싫은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었을 때 만약에 그 책의 수준이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편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밥을 자세히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 내용만 좀 순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의 또 수준에 따라서 어떤 책들은 좀 호랑이가 떨어져 죽는 장면을 과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호랑이가 오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기도 하는데 뭐 5-6살 정도의 아이라면은 책 내용 그대로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 3-4살 아이가 이 책을 선택해서 읽어달라고 하면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을 아이 입장에서 아직 현실과 구별하기 어렵다. 또 너무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엄마의 떡을 모두 뺏어먹고 오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뭐 이 정도 내용으로 바꿔서 읽어주실 수는 있겠지요. 또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어서 수수밭이 빨갛게 되었다. 뭐 이런 결말은 뭐 저라면 그냥 호랑이는 나쁜 마음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어. 뭐 이 정도로 그냥 읽어주고 마무리할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줄이 썩어서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겠지. 뭐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악이 벌을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벌을 받는 과정을 얼마나 심하게 묘사한 책인가 그걸 먼저 쓱 읽어보신 다음에 그런 건 좀 선별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네, 결국 오 선생님 이야기.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이 우리 아이 발달 수준에 적절한 책인지 부모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추천도서라고 하면서 집에 장만하시는 전집들 중에도 좀 고민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잭과 콩나무 이야기.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추천도서에 들어갔을까? 이제 항상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잭이 운 좋게 요술콩을 얻었고 콩나무를 심어서 거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인의 보물을 훔쳐나와서 부자가 되었다. 근데 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은 말씀이 잭이 거인의 물건을 훔쳐오잖아요. 사실 훔쳐오는 건 나쁜 건데 우리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규범이라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반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오 선생님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그 전집이나 어떤 시리즈물의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이의 흥미에 따라서 필요한 책 그리고 관심 있는 책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죠. 그런데 이소부화나 뭐 그림 형제의 책들 사실은 성인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화라고 이름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아이들에게는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도 있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각색이 되었기도 하고 또 그 각색된 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들이 설명해 주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죠. 우리가 아이와 책을 읽을 때 꼭 무언가 교훈을 배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그냥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나와 내 아이의 유대감을 기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책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석하고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듣는 수준의 아이라면 아이에게 물어보고 대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와, 여우 좀 심했다. 어떻게 두루미에게 접시물에 있는 수프를 먹으라고 할 수가 있지? 야, 내가 두루미라면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요. 저는 사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직도 부모 교육에 빗대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콩나물을 아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잭이 거인의 물건을 가져와. 그거 나쁜 거잖아. 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그래, 거인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건 나쁜 거야. 우리 누가 잘 알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만 그냥 인정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뭐 굳이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물건 가져오다니 잭은 정말 나쁜 아이야. 그지?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교훈을 주시려고 앞서 나가시지 말고 그냥 아이가 느낀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면 또 그 이야기 인정하시고 사실까지만 딱 같이 호응해 주신다면 엄마도 아이도 편안하게 그 장면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히는 거 기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대한뉴스. 예, 그런 계몽적인 거를 보는 느낌이랄까? 좀 답답해요. 책마저도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오히려 책이라면 내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좀 비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든다면 나처럼 그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아이가 나오는 책을 오히려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봤을 때도 마음도 조금 공감도 받을 것 같고요. 좀 거창한가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라면 싫어 싫어 옷 입기 싫어 뭐 이렇게 떼쓰는 아이가 나오는 책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도 그래? 라고 하면서 좀 아이들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고민들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잭과 콩나물 이야기 같이 연결되는데요. 책의 결말에서 거인이 잭을 쫓아오다가 이제 콩나물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내용인데 질문을 하신 어머님의 아이는 책에서 잭보다는 거인에게 관심이 더 많아서 거인이 너무 불쌍해 이제 하고 감정이입을 하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말을 또 바꾸어주고 싶었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랑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의미 있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의 태도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들의 질문을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통해서 아이와 유대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중요성 그걸 계속 강조드리는데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 이 책 내용 하나하나에 이게 마치 교재인 양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거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거인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아이 마음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인 떨어져서 걱정돼? 라고 그 정도 반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맞다, 틀리다 이 감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항상 답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부모의 태도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좀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혹시 나쁜 영향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의 마음 이해는 되는데 밥 잘 먹고 옷 잘 입는 책, 응가 잘하는 책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아이가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응가도 변기에 툭 하니 너무 잘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는 절대 않아요. 몇 권의 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막 달라질 리도 없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나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내 거이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나와 비슷한 감정을 보이는 주인공 있죠.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더 편해지는 책 읽기의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아이와의 책 읽기 시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 선생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나쁜 내용의 책이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걱정하시는 그 마음도 알겠는데 또 제가 뒤돌아보니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는 학습 그 도서를 보면 나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막 그 참고서를 찾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윤정 그게 선생님 왜 얼굴 빨개졌어.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부모로서의 행동이나 상호작용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쓰게 되시는 거 이해하고 네.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두가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육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책 읽기에서 부모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 아이와의 경험 공유 또는 유대감 쌓기,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꼭 권선징악 주제의 책 예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사실 책에 대한 선호가 있으셔서 어느 부모님은 공주 이야기를 싫다. 또 어떤 부모님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를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싫어도 다양한 책은 준비해서 읽어주고 싶으시고, 아, 옆집에도 그 책이 있어. 나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책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선호, 본인의 선호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게 아이가 원하는 거랑 조금 반할 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일단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왜 저 책이 싫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다양한 이유로 책에 대해서 선호가 생기긴 하는데 물론 이거는 내가 보는 책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건 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거 말고 아이가 골라온 책에 대해서 읽어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선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나 제가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이런 책들을 지금 부모님들은 어떤 성 역할에 대한 묘사가 적절하지 않다. 뭐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뭐 읽어주시지 않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자동차나 비행기 그림들 이런 그림책의 주인공 경우에도 또 실제 사물과 그림이 너무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서 정확한 지식 전달에 방해가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선호가 분명한 경우에 집에 준비되는 책들도 사실 다양하기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물론 책이 다양할 필요는 없는데 아이들의 그 선호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거야말로 아이의 책 읽는 즐거움, 진정한 독서를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꼭 스스로 자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어머니들이 정말 읽히고 싶은 책은 아마 그런 걸지도 모르겠죠. 뭐 "내 동생 사랑해요." 뭐 "냠냠냠. 밥은 참 맛있어." 라든가 네. "옷도 쑥쑥 양말도 쑥쑥 바지도 쑥쑥 혼자서 더 잘 입지요." 이런 책에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일을 다 해내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책 막 사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의도가 빤히 읽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책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선생님 예를 들으니까 정말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신 건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책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놀잇감으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신다면 아마 오 선생님 설명을 금세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생활할 때는 책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이가 기관 생활만 시작해도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영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유아기 이후에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의 책의 경우라도 아이와 함께 읽는 기회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아이의 느낌이나 생각도 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부모님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아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후 책 선택하실 때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의 유대감이 쌓인다는 이야기 드렸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도 책에서 쭉 기쁨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그런 독서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아이가 가져온 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해서 우리 집에 좀 준비한 책들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막 싫은 티를 내거나 아이가 골라온 책 너 취향 좀 별로야 이런 분위기를 풍기거나 또 읽어주면서도 내내 그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 메시지를 주면서 읽는다면 아이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그리고 눈치도 좀 보게 되고 죄책감도 좀 느끼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 가져왔으면 얘는 이 책이 왜 좋았을까? 왜 관심이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정말 책만큼은 별 선입견 없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책 선택에 대해 고민하셨던 부모님들이 해결 방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오 선생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이와 책을 읽는 시간에는 아이와의 감정 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책의 단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와 어떤 책을 함께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나요? 아이와 함께한 그 시간이 부모님에게도 아이에게도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